안녕하세요. 최규민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빌려간 돈 받아내는 꿀팁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그때 제목만 거창했지 막상 특별한 내용이 없었던 것 같아서 오늘은 진짜로 떼인 돈 받아내는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을 경우 많은 분들이 형사 고소를 생각해 보실 것 같아요. 돈을 못 받았을 때 사기죄로 상대방을 고소하면 상대방이 겁을 먹어서 돈을 바로 갚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통상적인 경우 돈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았다고 무조건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가 되려면 돈을 빌릴 당시에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거나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렸어야 돼요. 그런데 일반적인 채권 채무 관계에서 이를 입증하기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또 사기죄로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그 상대방이 국가에 벌금을 내야 할 뿐이지 나한테 빌린 돈을 갚아야 할 강제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거든요. 상대방이 빌린 돈을 갚도록 강제력이 생기게 만들려면 집행권원이란 걸 만들어야 합니다. 단어 뜻이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판결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는 것 또한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소장 작성해야 되지, 각종 증거도 모아야 하지, 또 소송 비용도 많이 들고 직접 법원에 출석해서 변론도 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아닌 이상 집행권원을 얻기란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강제력이 생기게 만들려면 판결문을 받아야 한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렸다면 전혀 꿀팁이 아니겠죠. 여기서 일반적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더욱 간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하면 되는데요.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있고 많이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급명령은 민사소송의 약식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만 보고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는 결정을 내려줍니다. 법원이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만 보고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증거를 첨부하지 않고 신청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이때 법원이 내려준 결정문은 판결문과 똑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도 강제 집행을 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문제는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아야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는데, 만약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 신청을 한다면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애초부터 지급명령이 아니라 소송을 제기하는 게 더 빠른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할지 여부를 미리 예상해보고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대여금 반환 소송이면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을 확률이 높겠지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해서 통상의 소송 절차로 이어지면 그때부터는 증거가 필요하게 됩니다. 소송에서는 채무자가 돈을 빌려서 갚지 않았다는 내용을 입증해야 하니까요. 차용증이나 계약서 같은 증거가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꼭 차용증이나 계약서가 없어도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통화 녹음 내용이나 문자 메시지 같은 것들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보통 구두 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효력이 있다고들 하잖아요. 이런 구두 계약에서 문제되는 건 계약의 효력 자체가 아니라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구두 계약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꼭 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한다면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하는 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꼭 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법들로 입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는 건 간단해요. 인터넷 같은 곳을 찾아보면 표준 양식이 있을 텐데 그 표준 양식에 기재된 내용대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돌려받아야 할 돈 액수도 기재하고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만 간단히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떼인 돈 받아내는 꿀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규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